OBS 독특한 연예 뉴스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 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4차례의 투약이 인정됐음에도 실형을 피하게 된 이유 자세하게 알아봤고요. 젖은 손수건 인증 열풍을 낳고 있는 영화 영웅의 인기 요인과 암, 희귀병을 이긴 스타들의 회복 키워드까지 차례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돈 스파이크 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9월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논란을 빚은 돈 스파이크 씨. 재판부는 9일 열린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와 약물 치료 수강, 추징금도 함께 명령했는데요. 마약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있어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재판부.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반성하고 재기를 다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반성문에는 한 번뿐인 인생의 40대 중반을 지옥으로 만든 것에 대해 자책감과 자괴감이 밀려온다며 자신의 심경을 밝혔던 돈 스파이크 씨. 하지만 14차례의 필로폰 투약, 상당량 매수 등의 혐의 탓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일부의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돈 스파이크 씨 외에도 최근 마약 혐의로 논란이 됐던 스타들이 있는데요. 지난해 12월 에이미 씨의 마약 혐의 관련 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2012년 프로포폴 불법 투약, 2014년 졸피뎀 불법 투약에 이어 2021년 또다시 마약 투여 혐의를 일으켜 결국 실형을 선고받은 건데요.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지인이 자신을 폭행해 강제로 마약을 구매 및 투약하게 했다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에이미 자신의 의지로 지인과 공모한 것으로 판단, 이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지난해 10월 대마초 혐의로 논란을 빚었던 가수 비아이 씨는 방송 복귀를 준비, 한 DJ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MC로 발탁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자숙한 지 약 1년 만에 복귀해 반대 여론이 들끓었고 결국 해당 프로그램에서 하차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대중에게도 스타 자신에게도 악영향을 끼치는 마약 파문, 다시는 이런 소식이 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 폭군이라는 영화 촬영에 있습니다. 그렇게 곧 찾아뵐 것 같고요. 믿고 보는 선한 배우죠. 김선호 씨가 영화 폭군으로 180도 변신을 예고했습니다. 연기할 때 늘 행복하죠. 그래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를 응원해 주신 분들이 또 계속 응원해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폭군은 폭군 프로그램의 마지막 샘플이 배달사고로 사라진 후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 각기 다른 목적으로 모여든 사람들의 쫓고 쫓기는 이야기를 그렸는데요. 김선호 씨는 국가기관 소속이지만 비공식적으로는 폭군 프로그램을 운영해온 최국장 캐릭터를 맡아 열연한다고 합니다. 저는 진짜 연기하는데 운을 다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또한 폭군은 신세계, 마녀 등으로 한국 느와르의 새 지평을 연 박훈정 감독의 작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김선호 씨는 첫 스크린 데뷔작으로 박훈정 감독과 함께 호흡을 맞춘 바 있죠. 슬픈 열대로 알려진 작품으로 더 차일드란 이름으로 영화 제목이 변경, 올해 개봉을 확정지었습니다. 배우가 연기하는 게 즐겁고 일하는 게 즐거움 좋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최대한 즐겁게 하는데. 한편 지난달 2일 크랭크인에 들어간 폭군은 현재 촬영이 한창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김선호 씨는 그동안 보여드린 캐릭터들과 또 다른 매력을 가진 최국장 역으로 관객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되어 영광이다. 박훈정 감독님의 작품에 다시 한번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소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누아르의 장인과 대중들이 선호하는 배우의 만남, 어떤 시너지를 보여줄지 기대해보겠습니다. 정말 완벽한 장르물이라는 게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성별 떼고 체급 떼고 어디 가서 힘으로 뒤지지 않는 이한희 씨가 역대급 액션을 펼쳤다고 합니다. 액션을 정말 잘해요. 깜짝 놀랐어요. 설경구 씨도 인정한 그녀의 완성도 높은 액션 연기, 바로 영화 유령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영화 유령은 1930년대를 배경으로 스파이로 의심받으며 외딴 호텔에 갇힌 용의자들이 서로를 의심하며 탈출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다각적인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최대한 겉으로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배우 입장에서는 굉장히 연기할 수 있는 폭도 넓고 또 다른 재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한희 씨는 총독부 통신과 암호 전문 기록 담당인 박차경 역을 맡았는데요. 총기 액션 및 1:1 맨몸 액션 등을 소화하기 위해 쉬지 않고 6개월 동안 운동, 보다 완벽한 액션을 위해 사생결단의 자세로 임했다고 합니다. 진짜 죽다 살았어요. 이렇게 사실 극한 직업 때도 있었고 뭐 드라마 원더우먼 때도 와이어도 타고 뭐 정말 많은 액션을 했는데 진짜 유령만큼 이렇게 치열하게 진짜 액션을 준비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이한희 씨는 그동안 보여준 다소 코믹한 이미지와는 결이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관객분들이 만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큰 영화라고 저는 생각해요. 죽기 살기로 치열하게 도전한 유령 속 그녀의 변신. 과연 관객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손수건 준비는 필수. 계속 불렀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를 계속 부르면서 복받쳐 올라서 연이은 신작 개봉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흥행을 이끌어가고 있는 작품이 있습니다. 세대를 불문하고 실관람객들의 뜨거운 호평을 받고 있는 뮤지컬 영화 영웅, 그 이유 있는 신드롬입니다. 이토, 당신의 헛된 꿈은 이제 끝났어. 1909년 10월 26일 그는 이날만을 기다려왔습니다. 3년 내에 우리 민족의 원수 이토 히로부미를 처치하지 못하면 그땐 자결하겠다. 서론 한복판에서 네 번째 손가락을 자르며 처절하게 조국 독립의 결의를 다진 안중근. 전 그 맹세를 지키려고 여기 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외롭지 않았는데요. 그와 뜻을 함께한 독립운동가들이 있었고 그를 믿고 지지해준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화 영웅은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뒤 사형을 받고 순국한 안중근 의사가 거사를 준비하던 때부터 죽음을 맞이하던 순간까지 잊을 수 없는 마지막 1년을 그렸는데, 안중근 의사의 모습을 히어로처럼 표현하지 않으려고 정말 무던히 애썼습니다. 무엇보다 인간 자체가 여러분께 느껴졌으면 하는 바람을 제일 가졌고요. 우리가 몰랐던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 그 가슴 뭉클한 감동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먼저 안중근 의사가 살아 돌아왔다고 해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배우와 실존 인물의 놀라운 싱크로율을 꼽을 수 있습니다. 실존 인물에 가장 흡사하게 가자, 그렇게 머리 스타일과 그리고 인중에 수염이 없는 것이 포인트였거든요. 그래서 그 포인트를 그대로 구현하기 위해서 가장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실제 정성화 씨는 역할을 위해 캐스팅되는 순간부터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피나는 노력을 했다고 하죠. 그때 제가 그 당시에 그 몸무게가 86kg에 육박하는 좀 약간 거구였거든요. 근데 이제 감독님께서 살을 좀 빼야 한다. 그래서 어느 정도나 빼면 되겠습니까? 라는 말씀드렸더니 네가 관객 여러분들께서 너를 볼 때 안중근 의사라고 믿을 정도로 빼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약 한 14kg 정도를 감량을 하면서 이 작품을 준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제가 이 영화에서 주인공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영광스러운 일이었고, 더군다나 다른 인물도 아닌 안중근이라는 역할을 맡게 된다는 거는 이거는 책임감이 엄청나게 막중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책임감을 갖고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대를 벗어나 스크린 속 다양한 연출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한 배우들의 뮤지컬 넘버. 영웅 뮤지컬을 보러 갔었고 보고 나서 바로 결심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특히 명성황후를 모시던 궁녀에서 복수를 위해 독립군 정보원이 된 서리가 울분을 토해내며 부르는 노래죠. 당신을 기억합니다. 황후마마요.
갑니다. 따뜻하고 자상한 당신의 모습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뮤지컬 원곡으로 유명한 이 노래는 명성황후 시해 장면으로 많은 관객들의 분노를 자아냈는데요. 김고은 씨 역시 이 장면을 찍을 때 인생 최고로 목 놓아 울었다고 합니다. 또한 너무 소리를 많이 지르고 울었던 탓에 나중에는 목에서 피맛이 나고 얼굴까지 심하게 부었다고 하네요. 국제시장 할 때 제가 아버지의 영화였다고 하면 이 영화는 어머니의 영화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는 조마리아 여사 우리 남원희 선생님께서 독창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영화의 또 다른 백미를 알 수 있는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가 아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편지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내 아들 나의 사랑하는 도마야 떠나갈 시간이 왔구나. 한 번만 단 한 번만이라도 너를 안아봤으면 너를 지금 이 두 팔로 안고 싶구나.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어머니의 사무치는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관객들에게 묵직하고 가슴 아픈 여운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 아들을 떠나보낸다 그러니까 우선 감정이 여기까지 차올라가지고 노래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건 또 모처럼 느껴보니까 이제 그런 게 저 나름대로 많이 좋았고요. 여기에 충무로 대세 배우들이 빚어내는 풍성한 시너지 또한 영웅 돌풍에 있어 한 몫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요. 바로 끈끈한 동지애로 뭉친 또 다른 독립운동가들이죠. 안중근 그 역을 했던 우리 정성화 씨가 감정을 잡고 눈빛을 보면 그게 꼭 나비 효과처럼 파도 타기처럼 전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끝에 있는 진주 씨까지 그 감정 전달이 되다 보니까 노래를 불러야 된다는 느낌보단 그 감정에 좀 더 충실했던 거고 어떻게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주었던 시너지가 정말 크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안중근 의사의 오랜 동지인 우덕순, 명사수 조도선, 독립군 막내 유동화, 독립군을 보살피는 마진주까지. 영화 속 인물이긴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역사 속에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 묵묵히 활약했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다른 영웅들입니다. 저는 영웅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정말 눈물 나는 작품인 것 같은데요. 영웅을 찍으면서 가장 많이 배웠던 게 감사하는 법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 이 영웅분들 덕분에 또 저희가 감사하게 지금 이 삶을 누릴 수 있고 살 수 있다는 것을 같이 영화를 보시고 같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지만 세세하게 기억하지 못했던 그날의 이야기. 위대한 영웅들의 이야기를 통해 대한민국의 뜨거운 역사를 가슴 깊이 느껴보길 바랍니다. 전혀 그런 증상은 없었어요. 꼭 내시경 하다가 발견하게 돼서 암이라고 그래가지고 수술하게 됐죠. 어느 날 병은 소리 없이 찾아왔고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던 그들은 방법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좋은 쌀에 좋은 서리택 콩 넣어서 달라고 그래갖고 시한부 선고까지 받았던 양희은 씨가 계절마다 챙겨 먹은 음식과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진성 씨가 지금까지 꾸준히 하고 있다는 운동. 압폭을 한 다음에는 을 치고 있어요. 암과 희귀병을 이겨낸 스타들의 건강 회복 비결을 물어봤습니다. 투병 스타의 회복 키워드 첫 번째 음식. 배우 홍여진 씨는 한창 배우 활동 중에 유방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그녀의 나이 49세.
우연히 샤워를 하던 중 몸에 이상 신호를 감지했다는데요. 그래서 저도 TV를 보다가 그대로 이렇게 따라 했어요. 근데 가슴에 밤톨, 큰 밤 있죠. 그런 밤 같은 게 이렇게 혹이 만져지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뒤에 결과를 보니 유방암이더라고요. 이후 건강 회복을 위해 식탁 위 음식부터 바꾸기로 결심한 그녀. 채소, 그중에서도 토마토를 습관처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토마토를 제가 항상 이거를 껍질을 벗겨서 이렇게 아예 얼려놔요. 근데 이제 이게 먹다 보면은 토마토밥이 굉장히 연하고 익혀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바로 익혀지니까는 우리가 뭐 따로 토마토를 뭐 요리를 해서 그렇게만 하는 것보다 아예 밥을 칠 때 같이 이렇게 브로콜리 데친 거하고 같이 넣어요. 2016년 난소암 판정을 받았지만 뒤늦게 투병 사실을 고백한 정혜리 씨. 투병 당시 단백질 섭취를 적극 권장했던 의사의 말에 매일 고기 200g씩을 챙겨 먹었다는데요. 역시나 30의 나이에 난소암 말기 판정을 받고 3개월 시한부 인생을 살았던 양희은 씨. 우리 엄마가 온갖 공부 다 해서 무슨 뭐 일본 책 사다가 일본 말 세대니까 일본 책 뭐 건강요법 책 죄 사다가 읽고 뭐 온갖 걸 다 해서 무염식으로 헤매기고 뭐 유기농이란 단어가 대한민국에 없을 때예요. 81년 가진 애를 쓰셨죠. 죽음의 문턱에 선 딸을 데려오기 위해 그녀의 어머니는 건강한 식재료를 백방으로 찾아다녔고 이후 그녀도 어머님의 가르침대로 식탁에 자연의 재료만을 올려왔습니다. 집에서 꼭 밥을 해먹는 게 나의 건강 비법이에요. 네, 그리고 오늘 같은 날도 아침에 일찍 사흘 전에 떡을 맞췄어. 아주 좋은 쌀에 좋은 서리태 콩 넣어서 콩설기 해달라고 그래갖고 새벽에 떡집에서 따끈따끈한 놈 찾아오고 또 어제는 시장에 가니까 글쎄 홍옥 사과가 나와 있더라고. 요새는 없어요. 홍옥을 보기가 힘들어. 근데 홍옥을 사가지고 집에서 다 닦아서 갖고 오고. 이어서 회복 키워드 두 번째입니다. 운동. 2016년 안동역에서가 히트하고 이제 막 꽃길을 걷기 시작했던 그때 림프종 혈액암을 판정받고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다던 가수 진성 씨. 다만 이제 그 암이라는 그 말씀을 의사 선생님께서 해 주셨을 때 인생 끝났구나. 그냥 그 생각만 했죠. 습관처럼 운동을 하기 시작했고 그중에서도 배드민턴을 즐겨 한다는데요. 아프고 난 다음에는 배드민턴을 치고 있어요. 장점부터 말씀드린다면 한 5분 만에 땀이 올라오는 그런 운동이더라고요. 최단기간에 땀을 몸에서 이렇게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그 활동적인 운동이에요. 농구 선수 출신의 한기범 씨는 유전병인 마르판 증후군을 앓으며 2번의 심장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지금은 다행히도 건강을 되찾았다는 그.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주의할 건 뭐 살찌거나 술 먹거나 이런 걸 저희가 담배를 피거나 이런 걸 전혀 안 하기 때문에 몸에 대해서는 자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까지도 손에서 농구공을 놓지 않은 그는 아이들을 위해 농구 교실을 운영하고 자선 농구 대회도 진행 중인데요. 지금까지 많지는 않지만 도와줬다는 지원을 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선 경기 또 여러 가지 소외계층 아이들, 또 심장병 아이들, 희귀병 아이들 도와주고 있거든요. 내가 생각했던 거를 지켰구나라는 생각에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이 길을 갚으면서 이렇게 계속 할 것 같아요. 세 번째 회복 키워드입니다. 가족의 사랑. 2018년 대장암 2기 판정을 받은 코미디언 한무 씨는 곧바로 대수술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수술 후 병상에 누워있던 6개월간 그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간호하던 이는 하나뿐인 아내였다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돈, 명예, 지식이 다 필요 없어요. 건강이 제일입니다. 건강하셔야만이 다 가족도 편안하고 건강하셔야만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2000년대 초반 활발히 활동하던 개그맨 김시덕 씨는 난치병인 강직성 척추염을 진단받으면서 방송 활동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회사 다니면서 이제 돈 벌고 저는 이제 진짜 완전 병치료에 전념한 거죠.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빛이 돼 주었다는 그의 아내. 그녀의 지극정성 간호와 응원으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다는데요. 정말로 이렇게 수술해서 이렇게 누워서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저희 집사람이 소변 다 빼주고 갈아주고 뭐 이런 거 하는 걸 정말 너무 30대 초반에 이제 그걸 알아버렸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와이프한테 찍소리도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2005년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대장암을 발견했다는 김승환 씨. 그는 암을 치료하던 중 아내를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됐고 이후 아내의 권유로 식습관 변화는 물론 운동을 시작하면서 몸의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우리 와이프 때문에 지금 와이프 때문에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근력 운동도 해서 왜냐면 근육량이 다 빠지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할아버지 같았죠. 이렇게 사이에 여기서 그냥 피골이 상접하고 근육량이 다 빠져서 운동 열심히 하고 식이요법하고 이런 부분들을 그때는 뭐 고기는 냄새도 못 맡았으니까. 마찬가지로 대장암 3기 판정을 받고 5년 만에 완치한 가수 진효근 씨. 긴 투병 생활을 견딜 수 있었던 건 딸과 두 아들 그리고 아내 덕분이라는데요. 첫째는 우리 막내딸 진유림이가 저에게 큰 힘이 돼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큰아들 진동환 특전사 제대하면서 제 병간호를 많이 해줬죠. 우리 둘째 아들이 이제 객지에 가서 1인 미디어 하면서 참 저에게 큰 힘이 되셨습니다. 뭐 경제적인 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신적인 면으로. 그리고 이제 집사람이 암만 해도 이제 암 투병을 하니까 항상 병원에서 자면서 병수발을 많이 했죠. 각고의 노력과 방법으로 병을 이겨내 희망을 안겨준 스타들. 앞으로도 쭉 건강하기만을 바라겠습니다. 이를 악물고 병마를 이겨낸 그리고 이겨내는 중인 스타들의 회복 키워드 만나보셨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마음에 있는 거였죠. 식단 관리와 더불어 자신의 마음을 잘 돌아보고 돌보는 것으로 건강한 삶 꼭 지켜가길 바랍니다. 독특한 연예 뉴스 다음 시간에도 연예가 한 뉴스와 스타들의 진솔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